지금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메모리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과 관련된 기억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오래 살았던,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서울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3년 전에 2013년에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했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그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기억 수집가 선발을 해서 그 선발된 사람들이 한 10주 동안 같이 교육을 받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스케줄이 잡힐 때마다 인터뷰를 하러 가는 형식으로 해서 활동을 했고, 작년 중순 정도까지는 일반적인 서울의 기억들을 그때그때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가는 역할을 했었고요. 작년 중순부터는 저희가 이제 산품과 관련된 기억을 수집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 이제 COP 활동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했는데, 작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했던 캠페인이 그러니까 동대문 운동장과 관련된 기억을 수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2002년도 월드컵에 관련된 기억을 수집하는 것, 또 하나가 삼풍백화점과 관련된 기억을 수집하는 건데, 올해가 2015년이어가지고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고, 그게 이제 20년이 되는 해여가지고 그 준비를 이제 작년 가을부터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제 스터디를 하고 인터뷰할 사람들을 찾고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섭외를 하고 그분들을 인터뷰하고 하는 일들을 올해 여름까지 했고요. 6월 29일 날이 삼풍백화점 무너진 날이었어가지고 그 즈음에 저희가 기록한 것들을 이제 전시도 하고 판소리 공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스튜디오 활동도 하고 인터뷰도 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삼풍백화점 관련된 일을 할 때가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인터뷰하고 저희들끼리 만나서 기록 정리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고, 그때가 좀 제일 많이 바쁘게 할 때였고, 아닐 때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한 서너 번 이렇게 인터뷰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처음 이제 기억수집가 활동을 시작할 때 저도 원래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질문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일이 낯선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파일럿으로 각자 이제 본인이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을 이제 정해서 테스트를 한번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선택한 인터뷰 대상자가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인터뷰를 한 1시간 반 정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인터뷰 대상자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아버지를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터뷰였고, 인터뷰를 하면서 조금 알게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오래 사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뭐 저희 집에서도 부모님하고도 대화를 이렇게 깊게 잘 안 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요즘.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연배분들의 분들과 대화를 하는 일들이 처음엔 되게 낯설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분들은 이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조금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는 그런 게 좀 되게 놀랍고 그런 경험이었고, 뭐 지금도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제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리면 거부감도 많고 이렇게 반감도 있어서 거의 이렇게 귀를 딱 닫고 뭐 더 이상 안 듣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억수집가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조금씩 더 익숙해지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게 저한테는 좀 많이 보람이에요. 네. 제가 아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동안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집안에서. 별로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도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르게 느껴졌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별로 이렇게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잠깐 앉아 있을 때 혹시 뉴스를 이렇게 볼 때 제 생각과 다른 아버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관한 발언을 이렇게 딱 듣고 있으면 반감도 막 생기고 이렇게 딱 듣기 싫어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되게 아빠를 되게 좋아하지만 아빠랑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실은 제가 이 기억 수집가라는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본인들을 스스로 기록하지 않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은 뭐 SNS를 한다거나 뭐 블로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남기는데 사진도 찍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저는 그냥 막연하게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저희 부모님 세대의 분들의 기록을 뭔가 좀 남기는 그런 일을 나중에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이 처음에 기억 수집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되게 반가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인터뷰 대상은 일단 부모님 중에 한 분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된 이유와 이제 이 인터뷰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뭐 명절 때 추석이나 설 때 아빠가 이제 뭐 이제 할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해준다거나 아버지 형제에 관한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런 얘기를 할 때 되게 이렇게 스쳐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씩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나 보다 했지만 인터뷰를 한 시간 반 정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빠는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게 얼마나 본인한테 중요한 삶의 가치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는 제가 처음 보는 분들과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물론 인상적이기는 해도 그렇게 저한테 많이 남지는 않는데 실은 저는 같이 살아온 저희 아버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더 많이 이해가 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 인터뷰했던 게 되게 많이 남고 그거를 좀 다시 한번 해서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런 인터뷰를 하시다 보니까 이야기가 앞뒤가 좀 시간적인 이게 차이도 막 생기고 기억이 아까 얘기할 땐 기억이 안 났던 게 나중에는 막 기억이 나면서 이게 시간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막 하시고 했어서 인터뷰를 좀 다시 하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옆에서 그걸 보시다가 본인도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시고 그래서 요즘 생각은 그냥 부모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7순이 넘으셨고 어머니도 이제 7순 가까이 다 돼가시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의 기록을 두 분이 직접 남기는 것 그리고 그 두 분의 기록을 제가 한번 남겨보는 것을 하는 게 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요즘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메모리인 서울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로 아카이빙을 하는 작업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녹음기를 가지고 가서 녹음을 하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이제 사진으로 찍는데 간혹 이제 좀 이야기가 조금 좀 재미있다거나 좀 흥미가 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2차로 영상을 찍기도 해요. 그런 영상을 찍었던 것들은 이제 작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관련된 기억을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중요한 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또 따로 남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메모리 인 서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서울과 관련된 기록을 중점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어느 동네의 풍경이라던가 서울의 어느 시대의 각각의 모습이라던가 서울에서 살아가는 생활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 어느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고 뭐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제 풍경들 이런 것들을 이제 녹음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 처음 했을 때는 저희 아버지도 결혼하시기 직전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결혼하시고 이렇게 쭉 살아오신 분이었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오시기 전에 이야기 잠깐 듣고 서울에 어떻게 해서 올라오시게 됐는지,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어느 동네에 처음에 살았고 그 이후에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사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 지역으로 가서 사시게 된 이유는 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터뷰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서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여쭤보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지금 40년 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서울은 떠나고 싶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냥 일상의 도시인 거지 저한테 어떤 꿈이나 희망이나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게 있는 도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메모리 인 서울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좀 듣게 되는 거죠. 듣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 기본적인 생각이 막 바뀌지는 않아요. 바뀌지는 않는데 서울은 그냥 뭔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한테는 애증의 도시? 네, 애증의 도시. 버리고 싶지만 버려지진 않고 그렇다고 막 사랑하게 되지도 않고 그런 곳이에요. 서울에 관해서는 그런데 어떤 메모리 무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저장하고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것들은 되게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서울에 관한 기억만을 수집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